때문에 5천만의 변호인. 하지만 병원의 책임은 밝혀냈는데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는데요. 아니 지금 이분 보니까 뭐 혼자서 진료 기록 검토하고 의학 서적도 법률 서적도 다 공부해가지고 우리 나홀로 소송의 장점 모든 거 다 떠나서 역시 비용 절감이죠. 그쵸. 일단 나홀로 소송을 한다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만약에 혼자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네. 점이 굉장히 장점일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혼자 음. 변론을 하는 그 나홀로 소송이 네. 약 70%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70%가 아니라 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이 70%나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사례 하나 살펴보면서 이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A 씨는 병원의 오진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고요. 후유증까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병원 쪽에 항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A 씨는 혼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의학 서적과 법률 서적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3년 만에 대법원까지 간 후에 감격적인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병원의 책임은 밝혀냈는데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는데요. 아니 지금 이분 보니까 뭐 혼자서 진료 기록 검토하고 의학 서적도 법률 서적도 다 공부해가지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허탈하다는 걸까요? 일단 이분이 3년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승소 판결 받은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일반 변호사들도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으로 그렇죠. 여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변호사도 없이 음. 본인이 직접 다 공부해가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이거 소송 혼자 하시려면 이거 공부한 시간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시간 어마어마하고 3년 그렇죠.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판 음. 판결문 받으셔도 네. 허탈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 3년이라는 시간, 노력, 네.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가 어, 우리나라가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뭐 징벌적 배상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수준은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의사가 나한테 잘못을 했던 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인정해 줄 정도로 손해배상 액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사례 살펴봤던 A 씨는 3년 동안 이렇게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부지만 승소 판결을 받긴 했는데 근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죠. 아마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나홀로 소송에 있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간단한 거라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네. 나홀로 소송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실관계가 간단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죠. 살다 보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게 정말 다 이것저것이 다 얽히고 그렇죠. 설켜가지고 이게 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관계를 다 정리하고 또 이 사실관계를 내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부분이 아닌지 그런 그렇죠. 것들 제외하고 할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논리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보다는 좀 지식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만큼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 나홀로 소송 시간인데 홀로 소송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나홀로 소송으로 많은 사건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 하기 좀 힘든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혼자 하시려다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럴 때는 꼭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어떤 사건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료 소송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 건축 소송 거. 예. 그리고 땅 관련 소송 있잖아요. 이거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입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상대방과 다툼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너무 커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리해서 소송에 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은 이런 경우에는 뭐 나홀로 소송을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나홀로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죠.
많죠. 저희 유튜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 유튜브 네. 그리고 농담이었고요. 네. 저희 유튜브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서식이나 자료들이 대법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정말 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청구 취지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네. 아니면 어떤 사건에는 어떤 소장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또 만약에 내가 재판 중이다라고 음. 하면 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시면 네. 사건 번호 그리고 어느 법원인지만 쓰시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내가 법원을 가야 되는지 그렇죠. 상대방에게 이 자료들이 제대로 송달이 되고 있는지 그런 네. 부분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대법원 홈페이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대법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을 하면요. 네. 등기부 등본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열람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은 이렇게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만큼 네. 내가 어떻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네. 이러는 사안에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도 기억을 해두시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제 저소득계층 뭐 가정폭력, 체불 네. 임금 관련해서 그런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 대리도 해주고 이제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바로 서류 작성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청 사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죠.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법원에 멀리 신청하는 좀 간략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바로 써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 여기를 이제 가시려면 네.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냥 가는 업무가 것보다. 너무 많이 밀려 그렇죠. 계셔가지고 가면은 번호 뽑고 네. 뭐 1시간 정도도 막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니까 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있는 게 좋다는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국선 변호인제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맞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됐을 때 네.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저번에 말씀드린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랑은 조금 달라요.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네.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도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형사사건을 휘말려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네. 한다면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도 법원에 네. 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아까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빼고 동네마다 법률 상담할 수 있는 곳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시청이라든지 뭐 구청, 뭐 공공기관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서도 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좀만 검색을 하면은 바로 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데를 잘 검색하셔서 무료로 법률 상담 받고 나서 이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끔 보면 무료 법률 상담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좀 증명된 곳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변호사 상담은 원래 유료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무료 법률 상담이 너무 많아져서 네. 변호사 상담이 무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네.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